어제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딸한테 아빠 오늘 아빠 토요일날 몇 시에 와? 내일 아빠 뭐 좀 하는 게 있어서 뭐 하면서 이렇게 뭐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김훈이라는 소설가 쓰는 화장 가지고 해. 화장? 그렇죠. 이 말이 같으니까 요 화장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저희가 요즘에는 매장 안 하고 화장 많이 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소설이 읽어보면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거든요. 이야기면 그 등장인물의 갈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바른 길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안 돼가지고 뭐 벌어지는 어려움, 또 바른 길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우에도 주인공 자체가 좀 되게 치우쳐 있어. 치우쳐 있어가지고 그게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는 어렵게 살다가 또 깨쳐가지고 바른 길로 가는, 또는 반대로 바른 길로 살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또 이상한 길로 가버리는 다양한 그러한 상황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전의 단편 소설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때로 보면 단편 소설 보면 그런 해설을 할 필요가 그러니까 해설이 별다른 필요 없는 단편도 있어요. 워낙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순리를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단편도 있거든요. 이 단편도 조금 그런 쪽에 가까운. 근데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예전에 그 목넘이 마을의 개라는 단편이 있었거든요. 어떤 그 길목에 그 옛날 이야기인데 그 근대 단편이죠. 어떤 그 목넘이 마을에 있는 개의 이야기예요. 주인공이 개인데 개를 보는 사람들이 물론 나오는데 개가 하는 행동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배고프면 먹고 먹으려고 하는데 막 뭐 병 걸린 개다 하고 사람들이 막 잡으러 도망가고, 그 다음에 피곤하면 자고, 그 다음에 때가 되어가지고 뭐 이게 좀 뭐 짝짓기 하는 때가 있으면 짝짓기 해가지고 새끼 낳아 기르고,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목넘이 마을의 개도 그랬어요. 읽어보면은 별로 덧붙일 게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요거도 뭐 다 100%다 그런 건 아닌데, 주인공은 그냥 저희 보면은 아주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근데 이제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죽음이라는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완전 100% 다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건 물음표예요. 제가 죽음에 대한 문제로 많이 걸려요. 아까 말씀드린 멀리서 오시는 학생도 사실 처음에 올 때는 어떤 그 완벽주의 때문에 왔어요. 글씨를 쓰는데 좀 삐뚤하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계속 책을 받았는데 제본된 책이 뭔가 좀 의미 있으면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바꿔야 되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근데 몇 번 해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이제 해결이 되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기 성사를 보고 하면 분명히 자기가 치우친 걸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집하고 있다면 그 치우친 마음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성찰해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얘기들을 이제 하게 돼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지만 이건 뭐 별다른 답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내버려뒀던 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학생도 20대인데 20대 중반인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 대학교 다닐 때, 그때가 예과 2학년 본과 1학년 때가 20대 초반이죠. 보통 죽음의 문제는 여학생들이 남자 여자 비교하면 여학생들이 좀 오히려 더 철학적일 수가 있어요. 남자도 남녀 꼭 구별할 건 아닌데, 남자 중에서도 더 여자 같은 남자가 있고 여자 중에서도 더 남자 같은 여자도 있어요. 여학생들 사춘기 때 고민 많이 하죠. 중고등학교 때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삶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는 사춘기가 좀 늦게 왔어요. 대학교 때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 차가 제가 시내로 가려면 꼭 시장을 지나가야 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을 지나가는데 버스를 타고 딱 내다보는데 그 시장 앞에 아주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이렇게 한 80대, 70대, 80대 아주 피부 쪼글쪼글 하시고 허리 꼬부라져 있고, 저는 그때 한참 얼마나 20대 초반에 한참 좋을 때입니까? 전혀 삶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는 좀 이렇게 오히려 고민 없이 고등학교 시절 보냈죠.
대학교 가고 한창 좋을 때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걸 딱 보니까 죽음이라는 문제가 딱 걸리더라고요. 내한테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닌가. 지금 내가 이렇게 젊고 좋지만 결국 죽을 거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문제에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상당히 힘들었어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답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건 안 죽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다 죽는데. 그래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한 집에서 한 며칠 낑낑 됐죠. 그러다가 뭐 어쨌든 그래도 또 학교는 또 나가야 되니까 주말 끼어가지고 한 3일을 밖에 못 나갔는데 고민이 돼가지고 또 어떻게 학교 가야 되니까 또 생활하다 보니까 좀 잊을 때도 있고 또 생각이 깊어지면 또 문제 또 들어가기도 하고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이 공부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근데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도 배우신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도 고민은 아마 과거에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답을 이제 찾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 그냥 넘어오셨겠죠. 그러다가 이래저래 저도 힘들어가지고 이래저래 뭐 바쁠 때는 잊고 있다가 또 좀 여유가 생기면 또 이런 생각 들어오면서 뭐 이제 또 고전도 읽고 이러면서 좀 알겠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또 완전히 안 건 아니었어요. 아까 경물취지 성의정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언제 그게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걸 알게 됐냐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죽는 꿈을 꿨어요. 분명히 받아들였다면 죽음 앞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무서워하고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깨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을 했죠. 내가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구나. 아직 훨씬 뭐 또 그런 경우도 좀 더 경험해주고 죽는 꿈을 그 뒤로도 한 2번 3번 더 꿨거든요. 근데 분명히 다른 것은 이제 내 모습, 정확한 내 수준을 알고 나오면 이제 내 수준을 정말 알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또 성찰하고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깊어져요. 전보다는. 그래서 꿈에서 죽음을 만날 때 그러한 감정들이 처음과는 또 많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도 그러한 면에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명상, 저희 아까 거경이라고 그랬던 명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싫은 생각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강박증 싫은 생각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특히 수험생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활 소음이 거슬려. 근데 그 거슬리기 시작하고 저거 싫다 해버리면 더 크게 들리거든요. 소음 피해가지고 또 조용한 데 가면은 조용한 거기엔 또 소음이 없어요. 또 있거든요. 작은 게 더 크게 느껴지고. 그럼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단서가 돼요. 그래서 소설을 통해서 살펴볼 3가지가 이게 묘지예요. 저도 이제 뭐 좀 글자만 있으면 좀 너무 좀 하니까 넣으려고 사진 찾아보니까 묘지에 RIP 이렇게 돼 있대요. 이게 Rest in Peace 약자랍니다. 편안하게 쉬시라고. 그래서 묘지 이모티콘 뭐 이런 거 할 때 RIP 이렇게 쓴다고 해요. Rest in Peace. 죽음에 대한 우리가 이제 경물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죽음 싫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금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 용납하지 못하고 성찰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용납이 되겠어요? 조금 한번 알아보자고. 뭐 어떤 얘기가 있는지 다는 지금 못해도 조금 단서가 될 것들. 그 다음에 명상이 왜 필요한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렇게 소설에서 나오는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한번 찾아보고. 싫은 생각 얼마나 고민인가. 얼마나 지금 이 표정을 보면 이게 지금 여기에 사실은 그냥 사진이잖아요. 이 사람의 표정이거든요. 이 표정에 이 사람의 감정도 읽히고 이 사람의 생각도 보이죠.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표정인데 행동, 생각, 감정이 사실은 하나예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표현되느냐 이런 차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주인공이 50대 화장품회사 상무에 높은 자리에 있죠. 근데 아내가 암으로 뇌종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첫 장 제일 처음에 욕으로 시작해요. 용명하셨습니다. 죽은 걸로. 첫 장면 이제 죽음부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이제 또 이제 죽음 이후에 이제 정리해 나가는 것도 나오고. 요거는 이제 이게 서양 건데 그러니까 저희 화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루 그죠? 저희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화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한번 육에 그걸 이렇게 이제 보관하기도 하고 또 뭐 육을 그냥 이제
흙기 뿌리기도 하고 그러죠. 이름하고 뭐 태어난 연도하고 밑에 간단한 말이 이렇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죽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천사는 근데 죽은 뒤의 일이잖아요. 이미 이제 죽음 이후 일이고, 살아서 안 죽는 생각하면 드라큘라 이런 좀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뭔가 좀 칙칙하잖아요. 어두운 속에서 햇빛을 안 봐야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또 들었었냐면, 저희가 저 야구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야구 뭐 하는 것도 좋아하고, 저희 아들이 야구를 좋아해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근데 야구가 1회부터 9회까지 있잖아요. 만약에 야구가 끝이 없는 야구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도 태어나서 죽음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좋을 때는 마냥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경기가 있는데 끝이 없는 경기가 있다면, 또 학생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저희 집에 애들도 게임 참 좋아하는데, 요즘은 스트레스 풀 게 없으니까 게임을 하나 봐요. 게임하면 또 몰입이 좀 잠시 되잖아요. 끝이 없는, 야, 너 죽을 때까지 계속 해. 너 재밌지? 죽을 때까지 해. 너 계속 해야 돼. 이런다면 그게 과연 재미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는 게, 끝이 없다 생각하면 또 욕심이 또 많아질 수가 있고요. 나 안 죽으니까 많이 모아야 될 거잖아요. 많이 또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 도리어, 물론 겁나기는 하는데 다 없어진다 생각하면 또 한편 또 겁도 안 납니까? 근데 한편, 야, 끝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시간, 이 시간이 내가 좀 재밌게, 또 진짜 재밌게 살려면 순리를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야, 어차피 죽는 건데 막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 살면은 남한테 또 피해를 주게 되고, 그죠? 그럼 또 나한테 또 다시 그게 또 올 수가 있다고. 뭐 이왕 죽는데 그게 뭐 무슨 소용이라면, 그 사람의 아직 우리 본성을 정확하게 안 봐서 그래요. 남한테 피해 주면서 내가 즐겁다면 그 진짜 즐거울 수는 없어요. 그 짧은 시야가 아주 좁아져 있는, 정신이 조금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즐거울지 모르지만, 제정신 돌아오면 그 죄책감과 이걸로 사람이 못 견딜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나 있는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본성, 그게 양심하고 통하거든요. 그래서 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현재를 더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 만약에 정말 끝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뭐 내일 해도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요. 명상도 좀 해야 돼요. 뭐 평생 살 건데 뭐 천천히 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삶이 분명히 좋죠.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삶이 얼마나 좋아요. 분명히 삶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그냥 끝없이 이어지는 게 그게 과연 정말 좋은 것이기만 할까? 그리고 또 애초에 태어남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거든요. 그것도 음양의 원리예요. 누군가 키가 크다면, 키가 작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키 크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좀 받아들이기가 쉽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원리적으로. 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를 더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라는 생각들. 그럼 또 반대로, 내가 지금 현재에 자꾸 몰입이 안 된다. 삶이 끝나는 걸 내가 지금 너무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마냥 산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한번 해보자는 말씀이죠. 그래서 죽지 않는다면 그래. 그리고 55세 나이는 55세라고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죽었는데 자기 몸도 안 좋아요. 전립선염이 되게 심해가지고요. 아내 병 간호하는데도 전립선염이 심하면은, 저도 뭐 비뇨기과 쪽으로 많이는 안 가서 그렇게 심한 분들은 못 봤는데, 보통 전립선염 있고 그러면 소변 보기 힘들거든요. 밤에 자주 깨고. 근데 이분은 어느 정도냐면 소변이 안 나와요. 꽉 차는 거죠.
아마 이 소설가가 그런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죠. 그야말로 요독 이렇게 소변이 이제 밖으로 앞으로 못 나가면 뒤로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신장 쪽으로 올라가면 안 좋을 거예요. 그 전에 비뇨기과 가서 도뇨라 이게 있어요. 그게 넬라톤이라 그러죠. 이제 어려운 말은 전문 용어로는 관을 끼워가지고 고무관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요도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빼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고무관은 그냥 이게 힘이 있기 때문에 쭉 넣으면 쭉 들어가거든요. 그 방안까지 넣는 거죠. 그러면 그 중간에 전립선이 꽉 그 요도를 잡고 있어서 소변이 안 나오지만 그 관을 넣어주면 소변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병 간호하다가 또 이제 꽉 차고 빼고, 그 다음에 아내가 죽은 날도 아내가 죽었는데 자신은 소변이 그 전날 밤 계속 아내가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병원에 이렇게 있다가 아내 죽고 난 다음에 아내를 이제 장례식고 하는데 준비시키고 자기는 아침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딸한테 연락하고 이제 사우나 갔다가 비뇨기과 문 여는 시간 놓쳐가지고 소변 빼고. 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게 방광의 통증, 이게 꽉 차여 있다가 소변 빼고 나면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깜빡 잠이 들어요. 마음병 있는 분들 중에 잠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밤에 잠이 들기가 어려운 분도 있고, 들긴 드는데 자주 깨는 분도 있고. 잠이라는 것은 생각이 끊어진 지점에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몸이 적당히 좀 고단한 상태에서, 몸이 너무 안 피곤해도 잠은 안 오거든요. 몸이 적당히 고단한 상태에서 생각이 끊어지는 그 순간 잠으로 들어가게 돼요. 잠 안 올 때 저도 생각이 많아지면 때로 잠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도 명상을 하는데, 저는 국선도 수련을 해서요. 국선도 수련할 때는 이제 호흡할 때 듣는 음악 소리가 있거든요. 그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그 소리 듣다 보면 잠이 좀 쉽게 오죠. 물론 생각이 많으면 그거 들어도 잘 안 오기는 하는데, 분명히 잠을 안 때 보면 생각이 자꾸 이어져요. 불면이 아주 습관이 된 분들은 자기는 생각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의식되지 않는 생각이 흐르는 거죠. 만약에 생각이 정말 없다면 몸이 고단하면 잠으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이분이 그렇잖아요. 방광의 통증이 수그러든 순간 어느 순간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프다가 아파가지고 생각이 막 거기에 곤두서 있죠. 몸은 되게 피곤하고 밤사이에 잠을 못 잤으니까. 근데 소변을 빼내고 몸이 편안해지니까 잠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 생각이 완전 끊어진 지점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게 명상하고 통해요. 물론 요거는 잠이 드는 건데, 찰나의 순간 잠으로 탁 떨어질 때는 그 순간에는 비록 찰나라고 할지라도 생각이 끊어진 순간이 있었던 거죠. 잠 안 올 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렇게 새는 게 나오잖아요. 실제 제가 잠 안 올 때는 그런 식으로는 잠이 안 오는데, TV 같은 거 보면은 만화 같은 거 볼 때 잠 안 오니까 누워 있으면 막 머리에 이렇게 뭐 풍선거려가지고 양이 한 마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명상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양 넘어가는 거에 숫자에만 딱 몰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생각이 이게 명상을 안 해본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해보면 이게 또 이해가 되죠. 저희 근데 기도하는 거, 절하는 거 똑같아요. 뭐 절할 때, 기도할 때 뭘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 말고, 그냥 어떤 뭐 부처님이나 하느님이나 어떤 절제자만 그냥 어떤 이제 마음을 모아서 그냥 하는 거. 또 뭐 불교에서 뭐 화두를 잡는다든지 그냥 거기만 마음을 모으는 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좀 통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상을. 그리고 이제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아침에 아내가 새벽에 죽고 목욕탕 가서, 아침 비뇨기과 문 여는 시간 가서 소변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근데 아침에 죽었으니까 저녁 되기 전까지는 연락도 했다 하더라도 다 저녁에 오잖아요. 보통 일 마치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그냥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딸이 또 이제 한 달 뒤인가 두 달 뒤인가 결혼하기로 해서, 결혼할 사람하고 딸은 또 같이 왔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딸한테도 야 지금 당장 할 일 없다, 이따 가서 저녁에 오라 딸 보내놓고, 자기는 시간이 있어서 장례식장에 보면은 그 뒤에 이제 그 상주나 좀 쉴 때 좀 쉬시라고 조그만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시간이 있어서 몸도 피곤하고 해서 들어가서 잤어요.
자고 난 다음에 전화벨 소리가 울려서 잠에서 깨는 순간 여러분 알죠? 눈을 떴을 때 내가 어디에 와서 누워있는지 알 수 없었다. 우리가 보면 명상을 안 한 분들도 생각이 끊어질 때가 있죠. 꿈없는 잠을 잘 때. 우리가 마음병이 비록 있지만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잠을 잘 수 있어서일지도 몰라요. 깨어있으면 계속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잠을 자는 동안에는 꿈없는 잠을 잘 동안에 꿈꿀 때도 있지만 또 뭐 어쨌든 그 동안에는 잠시 생각 없이 쉬잖아요. 그 쉬는 동안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본성이 그 자리에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때로 내가 의식적으로는 전혀 못 받아들이려도 한번 자고 나면 아 그래 뭐 내가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게 사실은 그래서일 수도 있어요. 들어갔다 나오니까 본성이. 그리고 공부할 때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뭐 외울 거 되게 많아. 정리도 안 되고 그래 일단 한번 보고 정말 정리가 안 되고 머리는 복잡한데 한번 자고 일어나면 이상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뭔가 그 생각이 그친 그 자리에서는 뭔가 그런 이제 분별하고 바르게 갖추는 그런 작용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도 보면 물론 찰나에 정신은 들어오지만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잠에서 이제 막 눈을 떴을 때 미처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디인지 인식이 안 될 때가 찰나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게 또 있어요. 근데 워낙 찰나라 해가지고 바로 아 내가 누구고 여기 몇 시고 오늘 며칠이고 이게 알게 되는데 아주 찰나. 요 찰나도 사실은 나는 존재하지만 생각이 돌아가지 않는 찰나죠. 이게 고민하기 전이에요. 여기 어디지? 고민하기 전에. 오늘 며칠이지? 고민하기 전에. 자다가 바로 눈 뜬 그 찰나. 그냥 생각만 해보자고. 개념적으로. 그 찰나에는 분명히 나는 존재하지만 생각은 없는. 생각이 없으니까 당연히 감정도 어떻게 이렇게 그런 어떤 큰 감정은 못 느끼겠죠. 명상하면 실제 느끼는 건 그냥 평온함이거든요. 어떤 은은한 즐거움, 은은한 평온함 이런 거예요.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사실은 뭔가가 있죠. 우리가 생각과 감정이 우리 마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전부는 아니죠. 체험을 못했다 뿐이지. 현대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명상을 저는 명상을 그러니까 그 성찰을 위한 도구로 말씀을 드리는데 명상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분들도 계세요. 명상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도. 명상은 편안하니까 마치 저희가 마음 불편할 때 약 먹듯이 명상은 편안하니까 아, 이렇게 편안하니까 명상하시라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명상의 본래 뜻을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명상은 물론 편안하긴 편안한데 그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본성의 그 자리를 체험함으로 해서 다른 분별을 훨씬 더 우리가 잘 쓸 수가 있고 내가 하는 어떤 그 생각의 아까 생각의 토양 여기에서 치우친 걸 훨씬 더 잘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걸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죠. 명상이. 그래서 거경, 국리 항상 저희가 공부를 하려면은 조금 맑은 정신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수련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국선도 수련도 많이 보내드리는데 국선도 수련도 좋고 뭐 절도 괜찮고 하여튼 하루에 조금 시간 내가지고 보통은 그냥 이제 한의원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 따로 수련할 시간 없고 그러면 5분 명상하라고 5분 정도는 하시라고 이렇게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5분이라도 하면 안 하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다르죠. 그래서 그 장례식장 옆에 거기서 자다가 휴대폰 벨 소리에 눈을 탁 떴는데 순간 내가 어디에 와서 놓였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지난 다음에 아 그래 여기가 장례식장 거기였지. 네. 우리가 늘 자던 곳에서 자다 깨면은 금방 정신이 돌아오는데 이제 수학여행 가거나 낯선 곳 가면 탁 눈 뜨면 여기 어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낯선 그건 쉽게 느낄 거예요. 그럼 그 정신이 여기가 어디지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깨어나는데 그 생각 내가 하기 바로 직전 생각이 없던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처럼 우리 마음에는 우리한테는 우리의 마음에 존재는 하지만 생각 감정이 없는 자리에서도 존재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본성이 명상을 하면은 근데 그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잘 느껴져요. 명상을 하면 그 느낌 가지고 우리가 또 나중에 이제 걸을 때도 명상이 돼요. 낚시 같은 거 할 때도 명상이 되고 운동할 때도 명상이 되고
그러면 그런 우리가 이제 깨어서 움직일 때도 그 아까 이제 생각 감정이 그쳤을 때 그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훨씬 더 수월하죠. 이제 마음 다루기가 명상한 다부자 해가지고 또 명상할 때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한번 해봤어요. 얼마 전에 세계 최초 멍 때리기 대회를 했대요. 9살짜리 우승했다고 그래요. 얘가 우승했다고 그래요. 멍 때리기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릴 수 있으면 그게 사실은 명상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의원에 있다 보면은 나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감정 이면에 생각을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분명히 감정이 불편해서 왔는데 이제 생각에 대해서 접근을 이제 하면 나는 생각은 난 안 한다고, 뭐 힘든 것도 없고 그냥 감정만 불편해,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멍 때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여학생이 있었어요. 되게 어머니가 모셔갖고 우울해, 막 자존심 들어가고 우울해. 근데 자기는 생각 많이 안 하는데 그냥 나는 멍 때리고 있을 때가 많대요. 근데 정말 그게 제대로 된 멍 때리기라면 감정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진 않겠죠. 사실 생각 감정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도 생각 감정이 사실은 하나라는 것을 알면 내 감정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내 감정이 우울한데 어떻게 그러한 생각을 내가 안 하겠어요. 내 감정이 즐거운데 어떻게 그러한 생각을 안 하고, 그죠? 생각 감정이 하나죠. 멍은 때리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하다. 사실은 멍 때리는 게 아니죠. 내가 의식되지 않는, 어떤 생각이 의식되지 않냐면 자기가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은 의식이 안 돼요. 자기가 습관적으로 하면서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각, 이건 의식이 안 돼요. 그래서 멍 때리긴 하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하다는 거. 바른 멍 때림, 바른 명상의 증거는 마음이 고요함을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바르게 되었다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명상하는 동안에 생각 감정은 잠시 올라오는 거 참 신기하거든요. 제대로 되었다면 하는 동안에는 편안하죠. 그 다음에 명상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분별이 밝아져요. 물론 뭐 한두 번 해가지고 금방 밝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달, 두 달 계속 해나갈수록 전보다는, 그러니까 동양 고전을 읽어도 전에는 바른 말이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넘어갔던 것이 내가 실천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맞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바른,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는 그것도 역시 내 마음, 생각, 감정, 행동, 통찰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명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주 순리를 따라서 저 상무님이 하는데, 뭐 요것도 틀린 것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회사의 여직원에 대해서 조금 연정을 가지고 뭔가. 근데 재밌는 게 둘이 직접적으로 아무 관계는 없어요. 신입사원이 있는데 그 신입사원의 이름이 되게 이름이 좀 특이했어요. 옛날을 고대 왕국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있거든요. 하은주, 아주 고대 이야기죠. 요순 시대 바로 다음에 나온 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름인 은주라는 성이 추은주라는 여직원이 새로 이렇게 한 5년 됐나 이제 들어왔는데 자기 혼자 바로 이제 근무지 가까이에 있고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저 직원에서. 근데 전혀 말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는 있잖아요. 사람이 뭐 생각이야, 그죠? 지금 아내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은.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벌써 떠오르는 생각이라든지 어떤 생각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은 날 수 있지만, 생각은 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젊고 혈기가 왕성한데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오래 했다면 여자 생각이 날 수가 있죠. 사람인데 여자 생각이 날 수가 있는데 생각이 나는 것은 건강한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근데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생각이 나는 것은 몸이 건강하니까 생각이 날 수가 있고, 정신이 건강한 것은 그것이 할 일이 아니라면, 비록 생각은 나지만 안 할 수 있으면 정신이 건강한 거고, 생각이 나고 그게 하면은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되고 틀린 건데 그대로 해버리면 조금 이제 정신이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개를 흔들어서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한 거죠. 근데 생각은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예, 그 상황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여직원 생각이 많이 나서, 이건 생각하지 말자 했는데, 잘 안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야기고요. 네, 요거는 뭐냐면, 자기 아내가 병으로 투병할 때, 뇌를 수술하는 거니까, 뭔가 후각 쪽에 수술을 3번 했는데요. 2번째 수술할 때인가 뭔가 이게 후각하고 미각하고 관계된 부분에 좀 영향이 갔나 봐요. 어떤 냄새를 맡아도 악취로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 밤 냄새도 아주 구린 냄새가 난다고. 이게 냄새를 이제 음식도 그러니까 당연히 못 먹죠. 그래서 죽을 때는 아내 되시는 분 죽을 때는 완전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아주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돌아가신 걸로 나오거든요. 냄새를 혐오할수록 더욱 날카롭게 느껴져.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싫다 하면 그게 더 잘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그 사진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게 똥냄새. 뭘 생각해? 싫은 것을 좋아하라는 말은 아닌데 피할 수 없는 싫음이 있거든요. 싫은 것을 좋아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싫음이 있다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집에 애들이 게임 좋아해요. 둘 다. 큰애 아들이고 작은애 딸인데 둘 다 게임 좋아해요. 큰애는 더 좋아하고. 중학교 되니까 학원 막 뺑뺑뺑뺑 놀다가 잠시 쉬는 시간 이제 게임하면서 잠시 머리 식게. 그걸 또 안 하게 말리기는 또 그래요. 요즘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저도 좀 공유를 좀 해봐야겠죠. 게임하고 있으면 몰입 정말 잘하죠. 그 순간에는 옆에서 뭐래 해도 소리도 잘 안 들려요. 몰입이 엄청나게 잘 되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몰입이 잘 돼요. 공부할 때도 그래요. 공부할 때 몰입이 잘 안 되면 다 신경이 막 거슬려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책을 보든지 만화책을 보든지 좋아하는 영화를 보든지 하면 다소간 시끄러워도 되거든요. 게임할 때 다소간 시끄러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싫은 건 좋아하라는 건 아니지만 싫지만 피할 수 없다면 일단 받아들이는 것 그게 사실은 맞고. 근데 지금 이제 저희는 배워서 알아요. 내 마음이 진정 싫은 걸 용납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내 감정 보면 안다고. 받아들이는 게 맞아 하는데 마음이 힘들다면 아직 안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상당한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마음을 점검을 하는 거죠. 싫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좋아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용납할 것인지. 용납하기로 마음 먹었어 한다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내 감정 보면 알아요. 좋아하지만 가질 수 없는 거, 그럼 당연히 용납해야지. 한데 마음은 되게 괴로워. 밤에도 잠도 안 오고. 그럴 때는 내가 왜 이러지 할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을 내가 아직 못하고 있구나. 아직 내 수준이 그 정도는 안 되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공부할 계기가 돼요. 내 마음을 좀 더 넓혀야겠다는 그 다짐을 세울 수가 있고, 뜻을 세울 수가 있고. 그죠? 성숙한 마음은 싫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아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을, 좋아하지만 가질 수 없다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중요한 것은 편안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그 단계까지 빨리 못 올라가죠. 그 전에는 그냥 흉내를 내는 거죠. 억지로라도 참아보고. 하지만 억지로 참는다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은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억지로 참아내고는 있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걸로 봐서 아직까지 내가 완전히 용납은 지금 내가 못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해야 자기 수준을 알기 때문에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자기 수준을 모르는 게 있다면, 감정으로서 자기 수준을 점검을 안 하면 자기 행동으로 상당히 교만해져. 나 이렇게 참았는데 너는 참지도 못하잖아. 이렇게. 사실은 감정이 불편하면 수준 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안 하는 거라면 안 하는 게 옳고, 해야 된다면 비록 감정이 불편하도 하는 게 맞는데, 행동을 하는 게 물론 낫긴 나은데 감정이 비슷하면 사실 수준 크게 큰 차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행동으로서, 감정으로서 자기를 돌아보자고 행동으로서 평가해버리면 못하는 사람은 좀 들어간다고. 근데 꼭 감정으로서 자기의 수준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감정이 아직 편안하지 않다면, 싫지만 피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좋아하지만 할 수 없는 것 앞에서 분명히 하긴 하는데 감정이 불편하다면 아직은 아닌 거죠. 그럴 때 내가 아직 못 받아들이는구나. 왜 성숙한 마음이어야 하냐면 그래야 살기가 편해요.
미숙하게 살아보세요. 밤에 잠도 안 오고요. 밤에 잠도 안 오고 살기가 얼마나 불편한데. 나중에는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면, 이제 고집 부리고 미숙하게 살면 상대방 다 알아요. 우리가 고집 부리면서 사는 사람 다 보이죠. 내가 고집 부리면 그 사람도 다 대부분 알게 돼요. 왜냐면 사람 마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른 분별을 하는 그 본성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비록 쓰지는 못하지만 판단은 다 할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요즘 커피숍 많잖아요. 커피 맛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야, 이건 먹을 만하다. 이건 좀 탔네? 이건 참 맛있어. 그죠? 맛은 구별하는 혀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커피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커피를 연습한 사람만 만들어낼 수 있겠죠. 바리스타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비록 만들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성숙한 마음을 실천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저 사람 저건 맞아, 저건 틀려, 이건 다 안다니까요. 맛을 구별할 수도 있듯이. 그래서 내가 뭔가 길에서 벗어난 말과 행동, 표정을 지워버리잖아요. 감정을 드러내고. 그럼 상대방 대번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계속 그런 식으로 산다면 가까이 하겠어요. 작피한다. 왜냐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거든. 또 뭐 피해도 오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나도 살기 어려워. 왜 성숙한 마음이야? 그래야 내가 살기가 편하거든. 내가.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보면은 좀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낫죠. 재미도 있고 삶에 진짜 재미도 있고. 그죠? 그래서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싫지만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요. 그리고 받아들일 때 내 감정 보면서 조금 한번 성찰해보자고, 우리 수준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 세 가지를 아까 살펴본다고 했죠. 세 가지를. 정리를 하면 이 세 가지를 살펴본다고 했어요. 이제 죽음에 대한 경우는 논어에 있는 이야기예요. 공자의 제자 공자한테 죽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공자가 하는 말씀이 사는 것도 지금 제대로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일단 사는 것부터 연습해라. 제대로 연습해라. 공자는 4, 5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불교에서는 4, 5세계, 윤회라는 이란 있잖아요. 근데 유교에서는 4, 5세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제사 지내는 거나 이런 거는 물론 있는데 뭐 4, 5세계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삶을 모르는데 죽으면 어찌 제대로 살아라. 근데 신기한 게 삶을 제대로 살기도 사실은 바빠요. 살다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건 맞거든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공자의 제자가 한 얘기인데, 이제 상가 죽으면 타고난 운명이 있다. 물론 뭐 위험한 짓을 막 즐기고 이러면 명을 제쳐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자기가 막 일부러 위험한 곳에 가고 막 죽으려고 이런 게 아니라면, 사람 태어나면서면 반드시 주어지는 또 그런 명이 있다. 생사유명, 그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이게 이번에 아는데 안 돼요라는 책이 있는데, 몽테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근심으로, 야, 죽으면 어쩌지? 이런 근심으로, 그 생각하는 동안에 내 삶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삶이 꼬여버리죠. 그 죽음에 대한 근심에 빠져 있음으로 해서 삶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삶에 대한 걱정, 내가 어떻게 걱정만 많아지면 자연히 죽을 때 마음이 결코 편안할 수가 없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 있는 여기에 마음을 모아나가는 것이 맞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때로 한가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너무 이게 답이 안 나는 걸 찾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 어떻게 내가 용납할 수 있을까, 이제 용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경물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요거는 또 요즘은 좀 환경이 좀 어려운 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부산에서 살긴 살았지만 고향은 남해거든요. 저 시국 방학 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방학 때 남해에 가서 이제 초등학교 방학을 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을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마을장을 지내더라고요. 상여매고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행사죠. 잔치처럼 이렇게 막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모두 다 같이 모여서 아쉬워하고 이렇게 좀 이제 그러한 이제 죽음이 삶 속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저렇게 죽구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요즘은 죽음이 너무 격리되어 있어요. 딱 돌아가시면 장례식장 딱 가보고, 장례식장 가지 않으면 못 보고, 맞지, 이렇게. 그래, 예전에 시골에는 또 다 그 화장실이 푸세식이잖아요. 써가지고, 저희 남해니까 거기 농사도 같이 했거든요. 똥장물이라 그러죠. 지구 거름으로 쓰고, 똥이, 우리가 배설한 똥이 거름이 되고, 이렇게 돌고 도는 걸 이걸 보는데 그게 순환이잖아요. 음과 양이 계속 이제 변하듯이. 근데 요즘은 이제 수세식 집에서 탁 버튼 누르면 대변 확 내려. 우린 대변 못 보고 청결, 깨끗 이런 것도 좋다는 그런 시각이 있고, 사실은 다 돌고 도는데 삶과 죽음도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개념, 깨끗하고 더럽고. 근데 너무 이제 죽음이 이제 우리의 관계, 우리와 관계 없는 일로 이렇게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고민 안 하고 있다가 한번 이제 만나면 이제 힘든 거죠. 고민을 안 하고 있다가 한번 만나게 되면. 근데 자연히 삶 속에서 이런 걸 너무 어릴 때는 뭐 어린 애들한테까지 이런 걸 가르쳐 줄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이미 20살이 넘고 때로 이제 죽음에 대한 그러한 이제 두려움을 한 번씩 느끼는 사람이라면 경물이 필요하죠. 이 역시도 내가 알았다 한다고 그게 완전되는 건 아닐 거예요. 저도 꿈을 한 두세 번 꾸고 난 다음에 이제 변하는 그런 감정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도 결국 상황에 대해서 감정을 또 성찰해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경고를 받고, 그 다음 이제 명상에 대한 것인데요. 명상은 생각을 탁 잠시, 이 전원 버튼이죠. 생각을 잠시, 그치? 꿈이 없는 잠을 자는 것 자체가 명상이죠. 얘가 지금 꿈을 안 꾸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상의 의미가 편안함에만 있는 거예요. 명상은 분명히 편안해요. 저도 처음에 어떻게 뭐 인연이 돼가지고 국선도 했을 때 정말 그 대학교 다닐 때 복잡한데 수련 갔다 오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 편안함 때문에 했는데, 과연 그 명상의 의미가 편안함에만 있을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요거는 그 사서 중에 중용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요. 중용에는 노노명자 대학 중용 깊이로 따지면 중용이 제일 깊은 층에서 중용은 제일 마지막에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공부하는 순서는 대학 먼저 보고, 노노 보고, 명자 보고, 중용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거든요. 중용의 제법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를 중이라고 해요. 희노애락이, 거기는 그냥 희노애락이라고 돼 있어요. 희노애락이라고 기쁘고, 화내고, 슬프고, 즐겁고, 희노애락지, 미발, 위지,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희노애락이 되었지만 그 생각, 감정 같이 이야기를 한다 봐야 돼요. 희노애락. 생각,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를 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을 삶의 뿌리라고, 천하지 대본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이 우리 삶의 뿌리인 거예요. 아까 처음에 뭐 거기 밑에 생각, 감정하고 밑에 우리 뭐 본성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삶의 뿌리예요. 그 뿌리를 체험한 사람은 아무래도 좀 덜 흔들리겠죠. 여러 가지 생각, 감정이 이제 흔들려도 그 밑에 뿌리를 아니까. 그리고 생각, 감정이 일어났지만 모두 절도에 맞는 거. 그러니까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화날 때 화나고, 다 그 적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조화로울 화자라 그래요. 이 조화로라는 희노애락지, 미발, 위지, 중, 발이, 개, 중절, 위지, 하. 중요하지 않은 천하지 대본, 화하지 않은 천하지 달도. 천하의 아주 지극한, 그러니까 그 달인이라 그러죠. 달도는 그 뒤에 도자가 길도자. 사람이라면 당연히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잘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할 것은 생각,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중의 자리를 체험해서 거기서 그 바른 분별을 토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중에서 생각, 감정이 일어나지 그 중에서 바른 분별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맹자는 양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인의예지, 저희 그 본성의 네 가지 특성 중에 지에 해당하고, 여기 것도 드러난 것을 12지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명상의 의미는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명상의 의미는 더 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싫은 생각 처리하는 것은, 사실은 싫은 생각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뭐 용납해야지 뭐 어찌겠어요. 다 안다고. 근데 아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게임 할 때 뭐 싫은 소리 뭐 신경도 안 쓰이죠. 요 시계 소리를 왜 해놨냐면 시계 소리 때문에 민감해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슬리는 거예요, 방이. 거슬리는 거예요.
제 방에도 초시가 있어요. 보통 때는 안 들리는데 신경이 예민할 때는 들려요. 그럼 요즘 어떻게 하냐면 그 시계 소리 가지고 명상을 하죠. 시계 소리 예를 들어서 뭐 5초 하면 5번 동안 들 수, 5번 동안 날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잠이 더 와요.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공부할 때 시계 소리 때문에 거슬려서 공부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시계 소리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에 몰입이 안 되니까 시계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실은. 내가 충분히 몰입이 안 되니까.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거슬리지 않는 것이 하기 싫은 할 때는 거슬려요. 공부할 때 생활소음. 공부할 때 생활소음이 왜 거슬려? 생활소음이 사실은 문제고, 생활소음 없을 수가 없는데, 생활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공부에 몰입 못하는 게 문제죠. 근데 생활소음을 문제라고 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 곳으로 찾아가기 시작하죠. 점점 고립되고, 어떤 부분, 백색 소음기라는 게 있는가 봐요. 그 꽂아놓으면 어떤 소리에 대해서 반대되는 소리가 나가지고 소리가 상쇄되는 그런 원리인가 봐요. 화이트 노이즈? 이래가지고 그게 있는가 봐요. 저도 오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하길래 알게 됐는데, 그런 거까지 틀어놔요. 그러면 소리가 없냐? 그 자리에서도 또 작은 소리가 또 있어요. 그때는 그 작은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죠. 그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도 아는 거죠. 야, 내가 몰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신경이 많이 써. 그게 만약에 정말 객관적으로 거슬리는 거라면,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도 거슬려야 될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거슬리는 것 같으면. 객관적으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전혀 신경 안 쓰이던 게 좀 내가 하기 싫은 거 할 때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문제거든요.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데, 내 힘껏 용납할 수 있는 일인데 용납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그냥 겨우겨우 참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라고. 겨우겨우. 싫은 일이지만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하는 사람, 하긴 하지만 겨우겨우 하는 사람,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 다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록 하더라도 분명히 해야 할 걸 하는데 내 감정이 힘들다면 아직 내 수준이 썩 좋은 수준은 아니다. 그래야 공부를 해요. 만약에 그냥 만족해버리면은 자기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보죠. 안 돌아보고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대부분 수준 떨어지거든요. 옆에 사람도 다 알아요. 저 사람 겨우겨우 하면서 되게 뭐 이런 식으로 다 안 나고, 그럼 사람 관계도 더 힘들어지고, 그럼 또 사람 만나기 더 힘들어져. 사람은 근데 혼자서는 또 재미가 없거든요. 사는 재미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 돌아보시고요. 이게 노노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노노에서 제일 중요한 한 부분을 꼽아라 하면은, 저도 제가 요걸 꼽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한자가 있어. 그런데 쉬워요. 시는 본단 말이에요. 이거 뭐에서 나오냐면, 공자가 남한테 속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방법이죠. 어떤 식으로 봐야 저 사람을 내가 제대로 안다 할 것이냐. 이걸 알면은 사람한테 속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남한테 속지 않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도 이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이시자예요. 시기소이라 해서 그 사람이 행동을 봐라. 무엇을 하는지 봐라. 행동이 선한 행동을 하면은 선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꼭 그런 건 아니겠죠. 행동이 나쁜 짓을 한다 그러면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처음에는 그냥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라. 그 다음 할 것은 이게 시는 그냥 단순히 그냥 보는 것이고요. 관은 관찰하다 할 때 관찰거든요.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해 보는 거예요. 관기소유, 유는 말미암을 주자인데 유예요. 왜 저 사람이 저걸 했는지. 분명히 예를 들어서 좋은 행동을, 남을 도와주는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다운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이면의 이유가, 그렇게 하면 누가 그러니까 나를 잘 봐주겠지라는 생각이라든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바른 행동을 했어요. 맞는 행동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한 사람과, 한 사람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한 사람. 수준 차이가 있죠. 다르다고. 내가 사람을 사귀어야 한다면 어느 사람을 사귈 건지도 분명히 드러나죠. 그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 마음 상처할 때도 그렇고요. 찰은 이게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하는 거, 그 다음에 관찰하는 거. 찰은 더 면밀히 검토하는 거거든요. 찰기소안, 편안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두 사람이 있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긴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편안한지를 봐라. 편안하게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람다운 이유로 하는 사람은 수준이 상당히 된 거죠. 많이 닦았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그렇게 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은 사람은 아, 내가 아직은 불편하네. 아, 내가 생각은 내가 바르지만 아직 내가 온전히 마음에서 그걸 다 내 마음, 생각이 통해 완전 그쪽으로 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돌아보시는 거죠. 적어도 요까지는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 역량껏 하는 거예요. 아직은 모자라면 조금씩 좀 더 밟아 나가면 되고. 하지만 행동이 된다 해가지고 자만하지 마시라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늘 그런 쪽으로 경계를 계속 하고 있고. 되긴 되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공부를 안 하다가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이제 행동이 될 때 야, 이제 되네 하고 이제 자만해져요. 그럼 대번 또 무슨 사건이 생기면서 넘어져요. 자만하니까 이제 챙겨야 될 걸 못. 아직 수준은 안 됐는데 놓아버리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 해보면 아, 이제 행동은 하지만 그때 내 감정을 살펴보게 되죠. 아, 내가 지금 하긴 했다. 근데 지금 내 마음 편해? 내 감정 어때? 돌아보게 되죠. 편안하면 괜찮은데 대부분 조금 불편한 마음이 조금은 있죠. 그 불편한 마음에서 아, 내가 아직 완전히 내가 용감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논어에 보면 공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공자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공자는 난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할까봐, 난 내가 게을러질까봐, 옳은 것을 보고도 내가 그래서 실천 안 할까봐 난 걱정이야. 내 스스로 돌아봐. 이 얘기가 있거든요. 공자도 계속 이 부분을 살폈다는 말이죠. 공자 같은 분도. 4대 성인의 한 명이라고 불리는 분도 내 마음이 편안한가 보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아,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네 하셨다는 말이겠죠. 그게 공자께서 정말 그랬는지 그냥 뒤에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시키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자 같은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건 행동 보란 말이고요. 생각 보란 말이고 감정 보란 말이죠. 아까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심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요게 중요해요. 요거만 가슴에 담고 있어도 내가 하는 행동,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이 편한지, 요것만 가슴에 담고 내가 나를 돌아보면 성찰하면 벗어날 수가 없죠. 절대 못 벗어나죠. 보통 행동까지는 어떻게 돼요? 생각까지 어떻게 되는데 감정은 절대 못 속이거든요. 감정은 거짓말 안 합니다. 성의할 때, 아까 경물치지 성의할 때 성의가 생각이 현실적인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감정을 성실하게 이런 말은 없어요. 감정은 언제나 성실하거든요. 감정은 언제나 내 수준껏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감정은 애써서 성실하게 할 필요 없어. 그냥 관찰해 보면 돼요. 이 상황에서 내 감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관찰해 보시면 돼요. 소설의 제일 끝에 이 말이 나와요. 아내가 죽고 저 집에서 키우던 개도 아내가 없으니까 아내가 계속 밥 주고 있는데 더 이상 이분이 혼자서 직장생활하고 밥을 줄 수 없는 상황이,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동물병원에 가서 안락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상무, 화장품에서 상무다 보니까 광고 이런 무슨 그게 이렇게 조율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그 상 중에도 계속 그 검토한다고 바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안으로 합시다.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걸로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정하고 일을 좀 끝냈어요. 일이 싹 정리가 되니까 그날 밤 모처럼 깊이 잠들게 되죠. 이게 뭐냐면 순리대로 흐르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죠. 편안한 잠을.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점검하면서 순리대로 이렇게 지금 당장은 완전 순리는 못 따를지라도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순리를 따르는 연습을 해나가면 깊은 잠을 우리도 자게 되죠. 잘 수가 있고 잠은 되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인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그 전에 저희 단편이 기문에 그게 뭐냐면 최근에 나온 책인데
황석영의 한국 명단편 100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로 1권부터 10권까지가 있어요. 황석영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분이 한국의 근현대 단편 101편? 100편인가 101편?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예, 요거 읽기 전에 저희 한의원에서 좀 이제 옛날 단편들 위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요거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따로 뭐 편집 안 해도 다 편집을 해 놓으셔가지고 이거는 10권이에요. 10권 1권부터 10권까지 있는데 10권 중에 제일 처음 게 오늘 한 김은혜 화장이라는 단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요 다음에 2주 뒤가 될지 3주 뒤가 될지 조금 그런 계획을 조금 봐야 되는데 다음에는 박민규라는 소설가가 쓴 요 다음 소설 다음번에는 요 순서대로 하게 될 거예요. 박민규의 가불교시원 체류기. 예전에 이제 요건 조금 좀 요즘 현대 이야기들이 많고 요 화장 이야기도 읽어보면은 거의 현대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황석영의 한국 명단편 이게 시리즈로 1권부터 10권까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당분간 쓸 거는 이제 10권. 이 10권 끝나면 9권으로 갈 거예요. 거꾸로 갈 거예요. 이제 1권부터 하면은 조금 옛날 단편인데 그게 예전에 저희가 많이 다루었던 거거든요. 예전에 저희 그룹 상담, 개인 상담 하면서 했던 그 시대 1900년대 초반, 중반 이때 거고 요거는 좀 이제 그 최근 거라 가지고 조금 좀 폭넓게 다루기 위해서 10권부터 9권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책하고 좀 읽어보고 오늘 좀 들으니까 좀 소설에 조금 좀 흥미가 좀 가죠. 관심이. 그럼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요거 무슨 그림이냐 이제 비 오는 그림인데 이제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인디언들이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낸대요. 근데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거든요. 비가 올 때까지.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봤잖아요. 길만 맞다면 분명히 이 길이 맞다면 언제 내가 좋아질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좋아질 때까지 하면 돼요. 분명히 길은 맞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 아직 내가 변화가 시원찮다면 아직 덜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길이 맞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해서 명상하고 명상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언제나 할까에 대한 고민은 그건 사실은 시간 낭비예요.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생활에서 만나는 그 이제 순간마다 내 행동, 생각, 감정 점검해가지고 내 수준이 어떤지 돌아보고 그죠?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안 나? 그 말에 사실은 모순이 있어요. 아직 모자란 부분 스스로 못 돌아보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듯이 우리가 바른 길로 가면 충분한 시간 내가 하는 것만 충분하다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단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